자, 여러분, 요번에 정부 조직 개편이 지금 된 건 아니죠.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안이 발표가 됐는데, 행정학 공부하신 여러분들이요, 정부 조직 개편 되면은 행정학 내용이 엄청 뭐가 싹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번에 정부 조직 개편이 이 내용대로 된다고 해도 행정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은 행정학 공부하는데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일단 이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걸 전혀 또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간단히 제가 요번에 정부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되고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 행정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시험 공부할 때 어떤 거를 조금 더 착안해야 될 것인지 그걸 제가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번에 정부 조직 개편은 이제 15부 2청 17청 사위원회. 자, 현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숫자를 보면은 조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7청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정부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언론에서는 이런 걸 모르니까요. 뭐 청 숫자만 따지면 일단 18개예요. 자, 그런데 18개 청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를 빼야 돼요. 자, 그게 뭐냐? 국토해양부 소속에 있는 행복도시건설청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전국을 관할구역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세종시만 건설하고 나면 끝나는 한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야 됩니다. 17청이 현재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우리 정부조직법상 보면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면은 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부, 처, 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거가 4개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자, 그 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게 이제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4개, 요건 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이 4개만 개별법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방공원이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요. 나 얼른 금방 공원에 갔다 올게.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는 4대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방통위, 공정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4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 우리 중앙행정기관은 15부 2처 17청 사위원회인데 자, 이게 17부 3처 16청 3위원회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대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절차가 좀 남아있어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여야 간에 뭐 쟁점이 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거의 이대로 통과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전제하고 이제 나중에 확정 공포가 되면은 제가 교재 몇 페이지 어떻게 바꿔라 그리고 기출문제는 어디를 수정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그 주요 내용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은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이 돼요. 미래창조과학부. 자, 이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전략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던 정보통신 업무 가져오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요 과학기술 업무 가져오고 자, 이렇게 해서 또 기획재정부에서 미래 전략 업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 문제 가져오고 자, 이렇게 해서 국가 미래를 창조하는 종합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부총리가 부활이 돼요. 부총리가. 자, 기획재정부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이 부총리 제도가 폐지됐다가 부총리 제도가 다시 부활이 됩니다. 경제부총리죠. 그러니까 이 부총리 제도가 실은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위헌 소지가 있거든요. 위헌 소지가 있는데, 부총리가 헌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행정각부를 둔다 이렇게 돼 있지 부총리 언급은 없거든요. 근데 헌법에도 없는 기관이 왜 갑자기 법에서 이게 튀어나왔냐. 유연적인 기구다. 항상 헌법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 부총리 제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요번에 다시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좀 위헌 시비도 있고 또 옛날에 관치경제 경제 성장을 국가가 막 기획하고 하는 주도해 나가는 그런 관치 경제가 재현된 거 아니냐 이런 시비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됩니다. 해수부가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이 떨어져 나와서 해수부로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해양경찰청도 국토부 밑에 있다가 당연히 이제 해수부 밑으로 이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토해양부는 명칭이 해양 기능이 이제 같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옛날에 건설교통부처럼 국토교통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임장관이 폐지가 돼요. 요게요. 특임장관이 폐지됩니다. 옛날에 정무장관 같은 역할인데요. 이제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제 아까 미래창조과학부로 기능이 같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가 됩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4개가 이제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3개로 이제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실로 이관 승격이 됩니다. 여기 보건복지부 밑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이관이 돼요. 이게 처가 됩니다. 처는 원래 현재 법제처, 국가보훈처, 총리 소속으로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3개가 되는 것이죠. 3처. 자, 그렇게 되고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바뀌고 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업무를 이쪽으로 이제 줬기 때문에요. 교육부로 남습니다. 교육부. 그리고 또 하나 외교통상부의 그 통상 기능이요. 통상. 자, 이게 지식경제부로 갑니다. 지식경제부로 가면서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통부가 돼요. 산통부. 산통이 안 깨졌으면 좋겠는데. 산통부. 그러면서 외교통상부는 통상이 같기 때문에 외교부로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이게 안전행정부로 바뀝니다. 뭐 여태까지 행정이 불안했던가요? 불안한 행정? 그래서 안전한 행정을 하자. 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안전은요. 국가 안전을 이제 중시하는 단순히 행안부가 행정이나 뭐 안전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전을 총괄하는 국가 재난 안전 이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안전 기능에 좀 비중을 더 두겠다. 그래서 안전자를 앞으로 내서 안전행정부. 좀 이름이 좀 그렇죠. 안전행정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수산하고 식품, 식약청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식품하고 수산은 또 해수부로 갔으니까요. 수산식품을 이제 빼야 돼요. 그래서 농림축산부가 됩니다. 농림축산부. 그리고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 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임장관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돼서, 결국 15부 2처 17청 사위원회가 17부 3처, 식약처가 됐으니까요. 청은 하나가 줄었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가 됐기 때문에 청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17청에서 16청이 되고, 위원회는 하나가 줄었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물론 이 대통령 직속에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요번에 폐지됩니다. 그게 일이 가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로. 근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가 됐지만 그거는 중앙행정기관은 아니거든요. 요 사위원회에 포함된 게 아니거든요. 사위원회는 금방공원만 포함되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요거만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3위원회가 됐거든요. 자, 일단 그 주요 개편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학적으로 시험 공부를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 시험 공부를 할 때
요번에 정부 조직 개편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그 작은 정부 있잖아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그 기조를 이제는 폐지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 경제 안전,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좀 큰 정부로 다시 복귀했다.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가 이제 스며들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부총리, 요게 이제 부활이 됐다. 그래서 유연 시비가 좀 있을 수 있고, 이처럼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은 우리 예산이론에서 예산의 책임 소관이 바뀌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제 없었던 부처인데, 이제 예산이 여기저기서 다 와야 돼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가야 되고, 과학기술 예산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보통신 예산 가야 되고, 미래전략 예산 와야 되고, 자, 이런 것을 예산의 이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체. 그래서 시험에는 흔히 정부 조직이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면은 예산이 어떻게 돼야 되는 책임 소관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이체라고 한다. 그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책학에서 로위란 학자가 정책의 유형을 구분을 4가지로 했죠. 구배 규제로 했거든요. 구성정책, 그 다음에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이렇게 4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처럼 정부 조직을 개편하거나 관할구역을 재설정하거나 이런 그 자기가 뭔가 행정을 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기 몸집을 추스리는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정책을 로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구성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정부 조직 개편이 되면은 뒤따라 나오는 문제가 요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다. 이때 이런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무슨 정책이라고 하느냐 할 때 이걸 구성정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 조직 개편은 이제 여기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신설이 됐거나 명칭이 바뀌어서 현재 존재하는 것이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없을까요? 이 참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요. 국가 원수인데 멀쩡한 사람도 대통령만 되면 하도 욕을 먹으니까 우리는 국가 원수를 이제 국가 왼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통령 총리는 있습니다. 자, 특임 장관 폐지되고, 요거 폐지되고, 요런 흰색 부처들이 요런 노란색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7부 3처, 16첨 3위원회. 자, 이렇게 남게 될 건데요. 이거는 이제 2월 25일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고 그게 확정 공포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약간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행정학에서 이 내용이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다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안 나올 확률도 높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부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여기에 너무 목을 메고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